여러분 안녕하세요. 혜성쌤입니다. 오늘은요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보았는데요. 뭐냐면은 저처럼 이렇게 경험이 많은 악보를 많이 읽어본 사람들이 악보를 읽었을 경우에는 곡을 어떤 식으로 처음 곡을 접했을 때 어떻게 악보를 읽어 나가는가 이런 노하우를 좀 전수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오서 그러니까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 따로따로 하나하나 읽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각자 해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양손을 치는 피아노 곡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악보를 내가 앞으로 점점 읽게 되겠구나라는 어떤 큰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곡은 되게 유명한 곡인데요. 모차르트의 쾌헬 545의 1악장이에요. 한번 앞에 오프닝만 들어도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곡을 제가 처음 본다고 생각하고 한번 악보 읽는 거를 접근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면서 나라면 이렇게 음을 읽어 나갈 텐데 선생님은 다르게 접근을 하시네. 이렇게 하면서 같이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이 못 본 부분을 제가 볼 확률이 아무래도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나도 내 악보는 이런 식으로 한번 읽는 걸 접근해 봐야겠다. 이런 힌트를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저는 우선 곡을 처음 딱 접하잖아요. 그러면 음부터 읽을 것 같으시죠? 근데 안 그래요. 저는 뭘 먼저 보냐면요. 바로 이 빠르기표를 제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이걸 빠르기 말이라고 해요. 이제 용어도 같이 배워두시면 좋으니까요. 빠르기 말이라고 하고요. 이 알레그로라는 거는 뭐 그 외에 다른 빠르기 말도 많지만 그걸 또 얘기하면은 엄청 긴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이거의 개념만 말하자면 그냥 빠르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친 그 정도의 빠르기가 이제 이 곡의 인템포, 인템포라는 거 원래 템포를 말해요. 그래서 영어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거든요. 인템포. 그래서 누군가가 야 인템포로 쳐봐. 그러면 이 곡의 원래 빠르기로 치란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빠르기를 제일 먼저 봐요. 그 다음에 제가 음을 볼까요? 아니에요. 아직도 몇 단계가 더 있어요. 뭐냐면 저는 그 다음에 조표를 봅니다. 뭐냐면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가 있고요. 여기에 샵 아니면 플랫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죠. 그 순간 저는 뭘 파악하냐면 지금 으뜸음이 도로 시작해서 이 코드가 지금 장조구나. 그러면 딱 봐도 이 곡은 미소 짓게 만드는 장조네. 그럼 장조로 정리를 하고 다장조겠구나. 이렇게 감을 잡아요.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설명들은 제가 앞으로 다음 강의에 차차 하나씩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샵이나 플랫이 전혀 붙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조표 안 붙었으니까 얘는 지금 다장조가 맞네. 이렇게 완전히 확신을 가지고 곡을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앞에 샵이나 플랫이 붙어 있으면 앞으로 곡을 읽는 그 모든 경로에서 샵이나 혹은 플랫을 다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감각이 먼저 이거에 대한 조에 대한 파악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임시표처럼 이 음에 그냥 임시로 잠깐 붙은 샵이나 플랫은 그 순간에 반응을 하면 되지만 곡 초반에 딱 붙어있는 이 조표의 같은 경우에는 곡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조표를 우선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의 위치를 파악하셨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한번 봐줘야 돼요. 곡을 시작했는데 지금 낮은 음자리표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왼손에서 높은 음자리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아래 음역대를 쓰지 말고 높은 음자리에서 왼손 음을 시작하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미리 보고 캐치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파악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음을 읽을 줄 알았는데 계속 음을 안 읽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뭘 보냐면요, 박자를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C자처럼 생기고 여기 점이 있는 이것은 바로 4분의 4박자예요. 그래서 저는 음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박자를 먼저 보고 리듬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먼저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음을 읽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높은 음자리에서는 그래서 높은 음자리표 자체가 여기가 G잖아요. 그래서 G 클래프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두 번째 줄이 G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솔로 정해주고 솔 그다음 칸, 라, 시, 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칸에 해당되는 이 도와 가운데 도는 일단 외우고 들어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높은 음자리 표에서는요, 두 번째 줄에 있는 G, 그러니까 솔,
그리고 가운데 도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랑 한 옥타브 위에 있는 도 바로 이 도, 이 세 개 정도의 랜드마크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는 게 이런 음을 읽을 때 아주 빠르게 읽어 나가실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 그럼 이 개 이름은 뭐가 되는 거죠? C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학생들 많이 지도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초반에 개 이름 읽기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이걸 다 쓰세요. 일일이 뭐 C, E, G, B, C, D, C 막 이렇게 쓰시는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도움이 안 돼요. 전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장 밑에 있는 음이랑요, 가장 위에 있는 음 정도만 쓰지 그 사이에 거는 스스로 극복하는 게 훨씬 앞으로를 잘 읽을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겠고, 그러면 세 번째 칸이 C라고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윤곽을 보는 거예요. 일단 멜로디가 딴딴딴 리듬으로 접근해요. 저는 그래서 딴딴딴 딴 따따딴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된 다음에 여기 쉼표가 하나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어떤 음악적 맥락이 지금 마무리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줄로 쫙 이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한 덩어리구만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작음과 그 다음에 이 묶음 사이에서 가장 낮은 음과 가장 높은 음을 그 안에서 파악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일 높은 음이 어디죠? 여기죠? 그럼 이거의 개 이름은 뭘까요? 도, 레, 미, 파, 솔. 그래서 칸칸으로 가니까 도, 미, 솔. 그러니까 여긴 솔이 되는 거죠. 그냥 일단 적을게요. 저는 초반이니까.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음이 뭐죠? 이 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하나가 더 있네요. 그러면 얘가 도니까 하나 내려갔으니 얘가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음역대가 음이 포진하고 있는 이 영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솔하고 C 사이에서 지금 음이 포진돼 있구나. 이 윤곽을 이해를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기가 뭐죠? 이 개 이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세 번째 칸, 이 도라고 했었죠. 그래서 솔에서 시작하면 너무 출발점이 뭐니까 이 랜드마크, 그리고 사실 이것도 또 다른 랜드마크인데 이게 라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개 이름을 하나 외움으로써 뭐가 되게 편해지냐면요. 그 위에 덧줄이 계속 붙는 거를 다 대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라가 되겠죠. 그러면 도, 레, 미, 파, 솔, 라 이렇게 초반에는 그렇게 세워 나가셔도 되지만 결국엔 얘가 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워버리시는 겁니다. 이거 그냥 그게 직방이에요. 라, 그 다음에 얘는 하나 내렸으니까 솔이죠. 그 다음에 이런 덧줄을 보면 얘 하나를 외워뒀을 경우에 이 첫 번째 덧줄이 라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라, 시, 도. 그리고 칸으로 바로 뛸 때는 시를 건너뛰고 라, 도. 바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악보를 읽어 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 솔, 도.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죠. 그러니까 솔. 그 다음에 파, 솔, 파, 미, 파, 미.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인접한 음으로 진행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뒤에 쉼표가 이렇게 나오니까 얘를 하나로 묶어줘요.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음을 파악하시고 바로 얘기했죠? 이 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음이 뭘까요? 가장 끝에 있는 이 음이네요. 이 음의 개 이름은 아까 세 번째 칸이 도라고 했으니까 도, 레, 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 이름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먼저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리듬을 먼저 윤곽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음과 높은 음을 토대로 보면서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높은 음자리표의 일종의 랜드마크들을 기준점으로 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랜드마크 음부터 개 이름을 읽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악보를 읽어 나가시기를 우선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 악보를 읽게 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읽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손을 보시면 높은 음자리라고 했으니까 이건 그렇게까지 되게 어렵진 않잖아요. 음이 오밀조밀하게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하나하나 읽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요 사방음도 앞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얘를 하나하나 읽었을 때 이 한 패턴만 먼저 해볼게요. 얘가 가운데 도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음은 솔이에요. 그 다음 음은 미, 그 다음 음은 또 솔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도하고 솔 사이의 음역대에서 중간음만 띄워가지고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알베르티 베이스. 알베르티. 제가 이탈리아 말은 좀 르 굴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장난으로 알베르티 베이스 막 쳐보라고 하는데 이걸 만든 사람의 이름이 알베르티예요. 그래서 이게 도솔미솔 그 패턴인데요. 이게 뭐 이거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결국은 뭘 말한 거냐면요. 코드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보실 때는 아 이게 지금 코드 하나구나. 그리고 결국 올라갔다가 중간 것만 거쳐서 다시 복귀가 되는구나. 이걸 파악하셔서 결국 이 하나가 한 덩어리라는 거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것도 한 덩어리 이런 식으로 얘를 묶어주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악보를 읽으시냐면 낱개로 치지 마시고요. 한 번에 읽으세요. 얘를 모든 음을 포함시켜서 그냥 한 덩어리로 치시는 거죠. 그러면 얘 지금 다 똑같잖아요. 아 여기까지 다 똑같죠? 그럼 다시 칠 필요가 없죠. 그다음 여기 보시면 레솔 파솔이죠. 그러면 얘도 동시에 치시는 거예요. 짠. 그럼 코드 하나인 거죠. 그 다음에 얘도 한 번에 짠. 자 여기 보시면 도, 라, 파라죠. 얘도 한 방에. 그 다음에 다시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시솔, 레솔. 그럼 이렇게 하나의 코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도솔, 미솔. 그래서 우선 초반에는 그냥 이렇게 치셔도 돼요. 이 꾸밈은 사실 생략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로 파악을 하시게 되면은 낱개로 하나하나 읽을 필요도 없거니와 그래서 화음을 사실 배우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음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계속 아 이게 결국 으뜸화음이었네 다장조에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 화음 같은 경우는 사도 버금딸리 마음이네 이렇게 파악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것도 얘는 결국 솔실의 화음이거든요. 딸리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악보를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우선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오른손 파트만 나온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이유로 제가 이제 하나를 그려놨는데 악보를 잘 볼 때 그래서 이 화음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 스케일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케일이라는 거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음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을 말해요. 옥타브 간격으로요. 그래서 이 첫 개 이름을 보면 여기가 지금 G 클래프니까 이 음이 G잖아요. 바로 위죠. 그럼 A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그냥 A라고 써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악보일 경우에는 그냥 거의 100% 쓰고 시작하거든요. 음을 틀리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이 라에서 라까지 옥타브네요. 그러면 여기까지를 쭉 이어서 아 여기서 A구나. 이렇게 딱 캐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이 지금 1열로 내려와서 하나도 뭐 다른 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음으로 얘도 스케일을 통으로 보는 거죠. 라, 솔, 파, 미, 레, 도, 시, 라. 여기도 라네요. 그러니까 라에서 라까지 그냥 쭉 내려오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얘가 G입니다. 그래서 솔로 시작하죠. 솔에서 딱 봤는데 이렇게 휙 올라갔다 휙 내려오잖아요. 음의 윤곽을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솔부터 그 다음에 옥타브 위에 솔까지를 캐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쭉 이렇게 이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냥 솔에서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겠네 라고 파악하시고 솔에서 또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음이 그냥 줄칸줄칸 하면서 여기서 G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이해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악보로 예를 들어 드렸던 이유가 여러분이 지금 개 이름을 하나하나 읽고 계시겠지만 이제 양손으로 난이도가 좀 있는 곡을 이렇게 읽을 때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악보를 통으로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결국 여러분도 키우시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까운 미래 여러분의 모습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금 난이도 있는 걸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쉬운 컨텐츠로 또 찾아뵐게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